지산도원 도반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11월 산신예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매월 올려드리는 이제 산신인문학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이민년도 벌써 이제 달력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시간이 참 빨리 간 한 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겐 무료한 한 해일 수도 있겠다. 이민년 올해 서서히 또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여러 가지 정리도 많이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 계획했던 일들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시는 시간일 텐데요. 한 해를 아마 정리하는 산신예전이 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을 항상 지산도원에서 올려드리는 산신예전과 함께 산신인문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11월에 생각하는 산신인문학의 주제는 표지에 나간 것처럼 무당, 신기와 이성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당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간혹 얘기는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이 산신인문학에서는 이제 주로 산신 전통 또는 이제 산신과 관련된 우리의 전통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무당에 관한 많이는 못 하드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신기와 이성사이라고 했는데 신기, 보통 이제 한문은 귀신 신자에 기운 기자 써서 신기라고 읽어야 되지만 보통 발음할 때는 이제 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신기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신기 그러면 이제 불가사의한 어떤 힘,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예언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신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이성은 어떤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당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그 신기가 강하고 아주 영험한 그 점을 잘 맞추는 이제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 무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라든지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낳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당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무당 또는 이제 무교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겠는데요. 얼마 전에 풍류신학의 창시자시죠. 유동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18일에 그 향년 100세를 일기로 해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별세 날짜는 따로 안 써드렸는데 제가 이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이분의 저서에 상당히 많은 그 학문적인 어떤 통찰력도 많이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로서 개신교 신학자로서 우리의 전통문화 당시에는 거의 우리의 전통문화에 그 관심을 갖는 신학자들이 거의 없었죠. 이제 토착화 신학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80년대니까 그런 어떤 토착화 신학의 담론을 꺼내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유동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토착화 신학으로 이제 손꼽히는 바로 이제 풍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 분야를 이제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그 전통어를 이제 풍류도로 봤죠. 그 최치원의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이제 최치원이 이야기했던 풍류도로 보고 이 풍류도를 또 한류의 원류로 보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풍류도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셨던 분이 이제 유동식 교수였고 그 풍류도가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뿔이라고 보셨는데 그 계기가 참 재밌어요.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일본인들로부터 조선인들은 굉장히 미개하다, 일본인이 훨씬 우세하다, 이제 이런 마치 그 나치 때 그 독일인들이 이 게르만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륜적인 어떤 그 인종주의를 내세웠는데 일본도 똑같이 그랬죠. 그래서 이 유동식 교수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시에 3대째 이제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제 그런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또 그 한국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이 문화적인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뿌리가 뭔가, 나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찾다가 그 어떤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민족적 열등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문적인 어떤 노력을 바로 이제 이 풍류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방되고 뭐 6.25 전쟁 겪고 뭐 이러면서 이 최초원의 풍류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토착화 신학으로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풍류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불교와 그리고 이제 도교가 합해졌지만 나중에 이제 그 조선 이후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풍류가 이제 유교도 같이 합해졌죠. 그래서 이 이동식 교수는 이제 풍류를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유교, 불교, 이 도교가 우리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풍류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런 유불도가 통합된 이 풍류의 바탕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분의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유동식 교수님의 풍류신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무교에 관한 이분의 저서를 보면서 그때 이제 저도 무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긴 했지만 내 안의 영적 정체성은 뭔가 다르다라는 건 지금이야 이제 뭐 완전히 저의 이제 영적 정체성을 찾아서 산신전을 모시고 있지만 그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이 의구심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전공을 몇 번 바꾸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좀 겪었는데 제가 어쨌든 이분의 저서를 통해서 무교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죠. 이 유동식 교수님이 그 한국 신학, 특히 이제 개신교 신학 또 개신교에서는 무교를 미신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유동식 교수님은 이 미신이라고 하는 이 무교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를 다 찾아보니까 결국 유교도 그렇고, 뭐, 유교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종교화된 유교, 뭐, 불교, 나중에 들어온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나 이제 천주교 다 포함해서 다 우리 종교를 살펴보니까 다 그 뿌리에는 우리의 무교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중국책이죠. 이제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보면 그 만주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살았을 당시, 이제 고조선이겠죠. 그 봄, 가을에 여러 날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그런 이제 천재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다 무당들을 통해서 내려온 이 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교와 불교, 도교가 합해진 이 풍류도를 통해서 한국 불교나 또 한국 유교 그리고 한국 기독교도 새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온 외래 종교들, 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의 선신신앙과 이 스팝 과정을 거쳤다. 스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가 다른 지역에 전래되어서 들어갈 때 그 지역의 토착 종교와 교리적으로나 또는 이제 학문적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과정을 이제 스팝이라고 하는데요. 배울 습자, 익힐 습자의 합할 합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가지고 있던 교리가 다른 지역의 종교가 가지고 있던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약간 변형된 형태. 그래서 한국 불교도 불교가 시작된 인도 불교나 뭐 티베트 불교나 중국 불교와는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은 산신 불교거든요. 산신 불교.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에는 다 산신각 또는 산신전이 다 모셔져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 외국에서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그래서 무교는 유동식 교수님의 그 당시의 주장은 이제 무교는 미신이 아니라 한국인의 심성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뿌리이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산신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모두 산신 신앙 또는 무교와 스팝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뿌리가 됐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산신신앙,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천의식,
그다음에 풍류, 그리고 무교 이제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 중에서 전통 춤 그리고 뭐 판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교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특히 무교의 의식인 굿, 이 굿에서 다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 보면 다 굿에서 시작한 거예요. 굿에서 무당이 그 춤을 추는 그리고 무당이 이제 노래를 하는 그 무가에 다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요 아래에 요 사진이 이제 작고하신 그 서울대 교수였던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그 무형문화재 27호인 승무 보유자이셨던 이제 이해주 교수님이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다 이게 이제 그 무교에서 나온 거예요. 판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무교가 우리의 이 한국인의 생활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깊이 뿌리 박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특히 이제 조선이 세워지면서 성리학을 새로운 이제 통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통치 이념으로 했지만 실제 우리의 이 서민들, 민중들의 정서는 여전히 무교였거든요. 특히 이제 불교를 박해하면서 이 불교가 무교와 더 강하게 습합되는 과정을 겪어온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죠. 근데 이후에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무교를 완전히 이제 미신으로 배척을 하게 됐고, 뭐 일제강점기 때는 아예 무교의식조차를 금지를 했죠. 모이면은 뭐 반일 사상이 싹 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대기, 현대기를 거치면서 이 무교가 이제 줄어들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이제 힘든 과정, 오히려 무당이 더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 결국 이 무교나, 이 무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통들이 한국인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국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 무교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인의 정신, 한국인의 얼의 그 뿌리가 되는 이 무교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적어도 21세기에 과연 한국의 무교는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미신으로 뭐 취급을 받았고 또 개신교나 천주교와 같은 외래 종교들이 미신으로 자꾸 몰아가고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무교를 이제 정치적 어떤 희화화하는 과정 속에서 무교가 이 역할이라든지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무교가 자리를 못 잡는다. 사실 이건 뭐 핑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교 내부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교 안에 이 무교 의식을 행하는 무당들이 그러면 올바르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인 또 뿌리로서의 그 모습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런 무교의 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죠. 제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할 때가 아닌데, 저는 무교는 계속 관심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술하거나 무당들을 찾아다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쭉 학문적인 관심이었죠. 무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두고 쭉 이제 봤는데, 7, 8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 주로 이제 구슬 봤는데, 이제 한번 보니까 랜덤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무당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나이도 굉장히 젊고,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남녀 애동이라고 그러죠, 애동. 애동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이 점을 잘 보고 아주 영험한 그런 무당인 것처럼 막 선전을 하는 거죠. 선전이죠. 왜냐면 이제 손님을 끌려고 유튜브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주는 그 제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제가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예전 같으면 무당 된다 그러면 창피하고 막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떳떳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무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3년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내림을 봐줘야 되죠.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신기, 소위 그 점을 보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이런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신적인 힘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신이 내려와야, 신이 들어와야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이 신기만 했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신기가 있어서 물론 이제 무당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신기를 가지고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무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당신 신기가 있어서 무당해야 돼. 그냥 그 말만 믿고 실제로 신내림 받고 무당을 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본인이 무당의 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애동이라고 해서 막 이제 신내림 받고 막 유튜브 찍으면서 손님들 모으기 위해서 뭐 자기가 굉장히 영험한 무당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그 무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국의 무당이 무교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무당이 무조건 점만 잘 치면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무당도 사람입니다. 무당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당도 자기가 점사를 볼 때 이 점사를 상담 오신 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나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당들이 일부러 그 나쁜 점사들을 그 상담 오신 분들에게 더 부풀려서 이야기해서 공포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구술하게 하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술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막 부담을 주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무당도, 종교인이거든요. 무당도, 다른 그 제도 종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수행을 하고,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영성과 철학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종교인입니다. 근데 무당을 자꾸 그렇게 그냥 신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이런 어떤 무당들이 많아지면 한국의 무교는 한국의 전통을 살려나가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어떤 역사적인 우리의 전통 문화의 그 어떤 흐름을 잘 이어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자기 안에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른 현상은 이제 신기가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정말 무당이 돼야 될 때는 자기를 지켜주는 이제 몸주신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조상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몸주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을 때 그때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몸주신이 나의 조상이고 그 조상님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나의 조상, 직접 조상의 한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무당으로서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계속 키워나가고, 또 이제 몸주신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영적인, 신적인 위치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영적 신들을 더 모실 수도 있고, 또 많은 능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점을 보는, 그런 일반적인 무당에서부터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에 되는 이런 무당들도 되는, 그런 건 본인이 모시는 이제, 몸주신의 능력과 또는 이 신의 급에 따라서, 신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당 역시 영적인 능력도 키워나가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손님들이 왔을 때 이것을 손님들에게 이런 점사를 통해서 그 손님이 얼만큼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고 점사를 줘야 돼요. 이게 할아버지가 주신다, 할머니가 주신다고 막 나간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저도 점사를 풀고 상담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점사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가려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굳이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거나 또는 피해갈 수 없는 나쁜 일이라면 이야기를 해주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지, 일부 나쁜 마음을 먹은 그런 무당들처럼 나쁜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고 나쁜 이야기를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구술해서 돈만 많이 갈취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무당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교는 한국인의 정통,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전통 종교입니다. 산신신앙하고 떨어질래야 또 떨어질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우리 이제 그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이제 신을 모시는 신당을 차리면 깃발을 내걸 때 불교의 표식인 그 만자를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불교가 이런 산신 전통이나 또는 이 무교의 전통과 하나 되어 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무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없어질 수가 없겠죠. 어쨌든 무당은 이제 신의 세계에서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의 능력도 있지만 또한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걸 늘 기억을 합니다. 내가 신기가 강해서 무당이 됐으니까 뭐 영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 상담을 할 경우에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점사를 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의 무당이 돼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지 무조건 돈만 생각하는 무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당도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매의 일종입니다. 영매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퇴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도 있고 주술사도 있고 무당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래도 그런 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적 능력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매들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닫고 또 기도하고 또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성적 판단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무당들 보면 공부 안 하는 무당들 많아요. 영빨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무당들의 용어로 게으른 무당이나 하는 소리고 공부하기 싫은 무당이나 늘어놓는 변명입니다. 왜 공부하는데 영빨이 떨어져야 안 그렇죠? 무당 자신을 지켜주는 몸주신의 그릇이 커지려면 수행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무당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무당들이 이 사회에 훌륭한 어떤 이 새로운 우리의 정신적인 방향을 가다듬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1월 산신인문학은 무당, 신기와 이성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